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2주 만입니다. 지난주는 3.1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694가 이제 직전 고점인데요. 요때 이제 제가 방송을 했었네요. 그죠? 2694.80.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기준 잡아드린 자리가 2650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는 265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그죠? 2주 전에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 기아, 뭐 현대차로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반도체 중심주가 이격이 정체되면 얼마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265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여기서 한 놈 죽으면 2600, 두 놈 죽으면 2550, 세 놈 죽으면 2500. 그죠? 예. 자, 이 기간 동안에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기아 2주간 상승 추세 그대로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를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현대모비스나 현대이아 이거 3등주로 보면 안 됩니다. 현대차도 이제 마찬가지. 2주 전에 움직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냥 추세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보면 하이닉스는 2주 동안 좀 상승 기조가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묶여 있었죠. 아래로 떨어진 것도 없었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없었죠. 다시 지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650에다가 선을 그으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자, 보세요. 2000개가 넘는 종목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딱 3가지 종목을 집어들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격이 정체가 됐었고, 그 다음에 기아가 추세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650에서 왔다 갔다죠. 여러분. 그죠?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실제로 2주가 지나니까 2650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서 1월달, 2024년도 1월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준으로, 꼬리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2500이에요. 그냥 2500 이하에서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된다. 100주 정도 벌써 세이 밸류다. 작년도 11월 달은 2350입니다. 그죠? 2350에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된 거였고, 2500에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2주 동안에는 그냥 265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매매하면 되겠구나. 되게 심플한 시장인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죠? 많은 걸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딱 3개. 반도체 중심주의 이격 축소, 그 다음에 자동차 중심주의 추세 유지. 왜 매매해야 되느냐? 거래대금이 안 붙어. 10조밖에 안 돼. 그래서 불필요한 거를 제가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2주 동안 확인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680으로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흐름도 좀 보면은 오후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가운데서 꿈쩍도 안 했던 바이오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꿈쩍도 안 했던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드디어 참전했죠. 삼바가. 그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2주 전에는 원래 자동차 중심주는 원래 주도주였고, 시장 중심이었고,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은 원래 주도주였고, 그죠? 그래서 이들 주식하고 이격이 벌어졌던 섹터가 삼성전자 관련주였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은 삼성전자의 주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 한미반도체는 TSV 본도 장비가 하이닉스한테 납품되고 이게 또 엔비디아한테 공급이 되는 형태로 매출이 발생이 되잖아요. HPSP 같은 경우도 보면은 TSMC한테 어닐링 장비를 공급을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TSMC하고 협력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으로 봐야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 관련된 매출이 많이 나온 애들. 이때 이제 같은 테마가 있었던 게 제주 반도체 같은 AI 가속기 관련된 테마들도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였죠. 이쪽 집단 말고. 이쪽 집단은 이미 한번 시세가 터진 거고, 그 다음 삼성전자 쪽 벤더로 가야 된다. 제 전략은.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종목이 K시텍이었어요.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오테크닉스였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원익 아이패스, 삼성전기,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칼, 이오테크닉스 이런 쪽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삼성 쪽에 주 매출처가 잡혀 있는 애들. 이도저도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초보자들은. 그죠? 2주 동안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고요. 근데 바이오가 이번에 참전한 거예요. 2주 전과 달라진 게 그게 좀 달라졌어요. HLB도 있었지 않냐. 알테오젠도 있지 않았냐. 맞아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한테 바이오 대장주를 이야기해 들었던 게 알테오젠하고 HLB예요. 그죠? ADC. 그 다음에 가남. 그죠? 이 신약 허가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 유동성을 키웠던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랠리가 나왔으니까 뒤늦게 이제 참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이를 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면 된다? 제가 종목을 찝어드렸죠.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투자해야 될 섹터로.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한미약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있었고, SK 바이오팜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삼바, 그죠?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ADC 쪽 관련돼서 좀 전이가 같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쪽만 하더라도 전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바이오만 할 건 아니잖아요. 배터리도 있을 거고, 반도체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쪽만 하더라도 이번 구간은 우리가 매매나 투자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심플하다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종목군들과 집단이. 이걸 그냥 잘 실천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보면서? 돈의 규모를 보면서 돈의 양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뭐 돈이 지금 부족할 땐 매매해야죠, 뭐. 그죠? 그리고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하고 아닌 것들은 그 산업군 내 이제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송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2주 전 이때 방송했을 때와 2주가 지난 지금 달라진 게 하나 있다. 바이오
요 유동성이 커졌다. 요만큼에서 요만큼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이오 있어야 된다, 얘. 바이오 포트에 있어야 된다. 이 결론. 뭐, 방송 보고서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삼바나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작년도부터 추천드렸던 주식이고,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그죠? 방송 보고 공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못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음 주에 눌리면 이거 사야 된다, 이거는. 이거 1년짜리 시세가 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추세 대응해야 될 수도 있겠다. 삼바가 만약에 전고점 넘어가면. 요게 2주 전과 가장 좀 달라진 점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달라졌다라기보다, 좀 나눠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2개로 나눠주셨거든요. 하이닉스 밴드하고 삼성전자 밴드하고. 요번에는 3등분 해야 됩니다. 3등분. 반도체는 지금 머니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 돈의 양은 2주 전과 비슷했을 때 비슷해졌는데, 2주 전에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SK 하이닉스 관련주하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하고. 그죠? 근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돈의 규모는 비슷해요. 돈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2주 때, 2주 전과 바이오 섹터에 대한 자금의 규모는 비슷한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3등분이 됐어요, 지금.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LG그룹 관련된 주식. 그럼 결론이 뭐냐? SK 하이닉스는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뭐 HPSP나 한미반도체 이런 거는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신규 공략은 하지 말고 호재나스닥 잘 팔아라. 이게 제 관점이잖아요. 그죠? 2주 전에 관점과 동의를 한 거고요. 저는 요거에서는 우리가 많이 먹었으니까 88,000에서 뭐 16만 5천원까지면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80%까지. 이제 요걸 노려라 이거죠. 요걸 노려라.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으로. 그럼 LG그룹 관련된 주식은 어떻게 하냐? 요거보다는 바이오가 낫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 공략할 돈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한 번 더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바이오를 하라 이거예요. 왜? 삼바의 자금이 들어왔다. 2년 동안의 평균 거래대금이 삼성바이오 거래대금이 한 650억에서 한 850억 정도로 움직였었어요. 근데 오늘은 1,500억이잖아요. 2년의 평균 거래대금 넘어선 거. 이거 연속성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 CMO 관련된 업체들, 특히 미국 그 상원 이쪽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반도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이오까지 지금 퍼지고 있잖아. 이게 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베팅 자금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주 전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하세요 해서 지금은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 있는데 돈이 약간 좀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 계속 해도 되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위주로만 LG그룹 좀 미루고 하이닉스 그룹 관련된 주식은 잘 팔고 요거 위주로. 그러면 나머지 돈은 바이오 하는 데서 써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저는 이제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지주사도 좀 넣고 싶은데 생보사도 좀 넣겠습니다. 삼성생명,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KB금융, 여기 이제 삼성물산. 이건 관심 정보 다 넣으세요. 얘네들은 이번 구간에 돈을 끌고 왔던 애들인데요. 이프,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종합주가지수가 시장을 잘 지켜보다가 만약에 2,550이나 2,500 올 때가 한번 폭락 온다. 그럼 얘네들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거야. 매매할 자금 남겨놔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반도체도 집어드렸고 바이오도 집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 자동차. 얘네들은 급락이 나올 때 항상 1순위다. 근데 지수가 급락이 나면 얘네들은 항상 1타켓. 근데 2,550이나 2,500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들 자금이 빼앗기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들 자금이 빼앗기는지를 봐야 돼. 반도체 관련된 주식으로 자금이 빼앗기는지 바이오 쪽으로 빼앗기는지를 보고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은 따라갈 자리 아니에요. 이미 샀어야 되는 거예요.
요 관점 이해됐죠? 근데 급락에는 항상 우선순위. 요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포인트 좀 집어드렸어요. 바이오가 달라졌다. 요거 하나. 반도체가 2등분해서 3등분으로 나눠졌다.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올 때는 자동차 금융지수에서 항상 1순위가 돼야 된다. 이거 생부사로 넣어야 된다. 매매하기는 여기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배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배터리는 포스코 그룹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만.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정도만. 이쪽만 차라리 매매하셔라. 이전에 이제 에코프로 BM 한 24만, 23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단기 추천 좀 드렸었다. 한번 급등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매도 의견 드리고. 지금은 포스코 그룹 정도밖에 없다. 최근에 삼성 SDI가 사륙파이 때문에 급등 흐름 나온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낙폭과대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삼성 SDI도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가 48만 원 위에 계속 저점 높이려고 하는 시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계속 후발의 역할이 남아있다. 언제까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이거 지금 6개월째 이 얘기 하고 있어요. 3월 말이나 4월 초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전략을 제시할 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00, 2350, 2650 전후.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가격대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일관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방송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 가운데 하나하나 그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날 뭐 때문에 올라갔고 몇 때문에 하락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선행이에요. 근데 어떠한 이야기를 몇 개월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 기준은요. 기업에 대한 지식, 여의도에서 오는 정보, 이게 아니에요. 제 기준은. 저는 돈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람 심리 알기 위해서 저 책 겁나 많이 읽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딱 중요한 거 잡히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다. 이거 없으면은 승부 안 봐요. 못 이기니까. 지기 싫거든, 주시장에서. 그래서 지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 다시 19분인데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73,300원 어떡하죠? 보유. 심플. 그죠? 조정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추가 매수. 언제 시세가 움직일까요? 75,000원 거래량 실을 때. 심플. 끝. 그 다음 삼성전자 우선주도 잘 갑니다. 어떡하죠? 보유. 고. 오케이? 중요한 거. 다음 주 전고점 돌파되는지 잘 봐라. 돌파되면 추가 가능. 심플. 조정 나면 어떡하죠? 신규 매수 가능. 6만 원 만약에 깨지면, 6만 천 깨지면. 심플. 그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why? HBM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았습니까? 3에서. 그죠? 요거 수율 잡으려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팀 조직 개편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디램 가격 5. 요 비중이 올해 빠르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램 가격은 1분기 때, 낸드는 2분기 때 재고 정상화 됩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된 업체들이 발주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의견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가 신고가입니다.
17만 4,900원. 저는 이제 지난주에 2주 전이죠? 그때 한 16만 5천 됐습니까? 8만 8천원에 추천드리고 나서 1년 반 동안 추천드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 전고점 돌파가 됐어요. 의견, 고점 몰라요. 그래서 저는 관망 의견이에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겠고 승부 안 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 나는 80% 동안. 난 내 돈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 돈 어디 있다 쓰라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으로. 왜? 지금은 이격 축소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SK하이닉스와 같이 관련된 주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HP, SP. 그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자, 이런 주식들 보면 여러분 좀 다르죠? 한미 반도체 정도만 빼고, 하이닉스하고 같이 시세를 만들었었던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 AI, 엔비디아 같이, 이런 주식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이 돈들 어디 가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그래서, 캐시텍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한 2주 됐네. 그죠? 한 3만 5천 원대에서 5만 4천 원. 저도 이렇게 빠르게 갈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가요, 원래 돈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사이맥스까지 이어졌죠. 사이맥스까지. 사이맥스는 2차 밴더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사고 싶죠? 못 사요. 보이자 영역.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샀는데. 뭘 못 사요?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걸 누릴 때 공략을 하거나 원익그룹 있잖아요. 원익그룹. 원익 IPS 많이 쳤지 않습니까? 누릴 때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익 QNC. 원익 QNC, 원익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대신 삼성전기는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직전 고점이 여기가 얼마입니까? 14만 1,000원 정도 되네요. 요거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정석투자가 제시해드리는 의견은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은 보유자분들 축하드린다. 근데 저는 고점은 모르겠다. 그 얘기고, 그리고 관망하겠다라는 얘기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공략 우선순위를 좀 두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마감의 정성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가운데서는 포스코 퓨처엠 요런 거 사야 된다고 봅니다. 32만 원대, 31만 원대 참 오랜 기간 동안 행보하는 구간인데 4680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좀 하자. 사실 삼성 SDI가 움직인 것도 요 이슈로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 양산 시기를 8월 달에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코 그룹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그룹 가운데서는 포스코 퓨처엠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 나머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그냥 저점에서 높아지는 거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 요 의견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는 그냥 에코프로가 48만 원보다 높아지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만약 65만 원 넘어서면은 이제 배터리는 한 당 다 레벨업 되는 거죠. 보유하신 분들은 그때 좀 잘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포스코 그룹 위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 바이오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세가 한번 났다가 저희도 한 84만 원 선 정도에서 한번 좀 끊어졌었는데요. 다 팔지는 않고 이제 다시 매수를 좀 드렸는데 한 78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사신 분들은. 오늘 84만 8천 원까지 거래대금이 한 1,500 정도 붙었는데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붙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도권이 나왔을 때는 이걸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 전고점을 87만 8천 이걸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2년 동안에 쌓였었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CMO까지 자금이 번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이오 제약 관련된 섹터들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7, 8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럼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유한약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입니다. 없으신 분들 누릴 때 사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방송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저는 반도체 중심주의 이격 축소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이 매수의 연속성이 없으면 다 매매로 끝내자. 이 이야기를 또 할 거고요. 그 다음, 바이오 없으면 바이오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이거 1년 이상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고점 돌파되면. 그럼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고하셔야 되고, 유한양도 마찬가지 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좀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자, 종합주가 지수가 2680인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격 축소되면 전고점 돌파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안 도와주면 돌파대로 다시 빠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2650 왔다 갔다. 여기서 한 놈 무너지면 2600, 두 놈 무너지면 2500, 2550 여기서부터 뭘 사는 거예요? 자동차나 금융지에서 다시 공략할 생각하는 거예요. 신규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전략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 이유는 뭡니까? 돈이 10조밖에 없으니까. 돈 키우라 이거예요. 그럼 난 믿겠다. 돈 안 키워? 난 그냥 매매로 끝내겠다. 이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제 전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고 다음 주도 성우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